Hi there. I've been in touch with the police. Somebody's been issued with a pen so that they can't contact me. However, I've had a letter off them. Who was it from? Harry Dillon. So that's who the pin's against, is this? Yeah. And can I take your name? Yeah, it's Alice Ruggles. It says at the bottom he won't contact me. You know, this will be the last I hear from him. But he's said that a lot of times, and he never does seem to stop. I'll let them know you want someone to contact you. Yeah, please. Okay. All right, thank you. Yeah, thanks, bye. Thanks, bye. 이 사건의 마지막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 30일 영국 게이트헤드. 집에서 파자마만 입고 있던 올해 24세 앨리스는 퇴근 후 홀로 집안에 있었다. 한참 썸을 타고 있던 영국 군인 출신의 마이크와 거실에서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던 앨리스. 누군가 집 문에 노크를 한다. 조심히 문 앞으로 가 현관문 구멍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그 남자는 앨리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의 뒷면으로 돌아가 벽을 넘고 그녀의 방 창문 앞까지 다가온다. 이번에는 그녀의 방 창문 앞에 노크를 하는데 방 안으로 들어온 앨리스는 그 노크 소리에 놀라 닫힌 커튼을 열어 누군지 확인한다. 그녀의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남자는 자신이 준비해온 초콜릿과 꽃을 그녀의 방문 창가 앞에 걸터두고 그녀가 보란듯이 자신의 두 손을 하늘 위로 들고 점차 뒷걸음질을 치며 사라지려 하는데 그는 동시에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1991년 12월 24일 영국의 작은 소도시 털랭턴 출신인 앨리스 러글스는 천문학 교수였던 아버지 클라이브와 고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수의 4명의 자식 중 셋째로 태어나게 된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털떨한 성격과 항상 위트 있고 유머스러운 성격의 학생이었고 동시에 중고등학교 펜싱 선수이기도 했다. 그녀의 성격과 외모 덕분에 학교에서 항상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었고 공부까지 항상 학교 상위권에 드는 모범적인 학생 중 하나였다. 펜싱팀이 있던 뉴캐슬에 있는 노썸브리아 대학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하고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가장 절친했던 친구 젠을 만나게 된다. 2015년 10월 11일 대학 졸업반이었던 앨리스는 친구 젠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되고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의 나라인 스리랑카로 10일 동안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스리랑카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앨리스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그녀에게 번호를 물어보게 되고 그 당시에 뻘쭘하고 당황했던 사건을 친구 젠이 장난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포스트에 여러 친구들이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행 후에 앨리스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는 영국 군인 해리 딜런이었다. 그 포스트에서 처음 서로를 알게 된 앨리스와 해리는 젊은 남녀가 강렬한 스파클을 튀기듯 서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끌림이 생기게 되고 앨리스는 10일 동안의 스리랑카 여행에서 페이스북과 통화로 해리와 가장 많은 연락을 하게 된다. 그 당시 해리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나와 있었고 그 먼 타국에서 아름다운 앨리스와의 연락은 그에게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사건이었다. 그 후 3달 후 해리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막사로 복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2016년 1월에 직접 첫 만남을 갖게 되며 그 첫 데이트 후 정식으로 사귀게 된다. 1990년 인도에서 태어난 해리 딜런은 금수저 집안이었던 어머니와 인도 군인이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다 가져야 직성이 풀렸던 아이였고 실제로도 그가 얻지 못할 것은 없었다. 인도에서 대학 2학년까지 다녔던 해리는 교환학생으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학교로 편입하고 졸업 후 영국 군인으로 자원 입대한다. 그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탓에 영국 군인 중에도 최정예 특수부대 SAS로 들어가게 되고 그는 비전투병인 정보병을 주임무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 근무 중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무렵 그는 앨리스와 페이스북으로 서로 알게 되고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된 해리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막사로 복귀하자마자 그녀와의 데이트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다. 그때가 바로 2016년 1월의 일이었다. 2016년 8월의 어느 날 무려 8개월 동안 서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갑자기 앨리스는 그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로 이별 통보 소식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그녀의 이별 통보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던 해리는 그녀에게 따지듯 변심의 이유를 물어보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에게 서로 남아있는 믿음 같은 것은 깨진 지 오래라며 다시는 재회할 수 없다는 소식만 전해올 뿐이었다. 너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납득할 수 없었던 해리는 눈물로 그녀에게 호소해 보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Please. Please. I can't do it. Please call me back. Please. I just want to speak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don't even know if you're getting these voice messages, but please can you call me back? Thank you. 2016년 10월 12일 오후 5시 10분 영국 뉴캐슬의 위성방송국 스카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앨리스는 마침 그날 승진 소식을 들은 차에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그녀의 상사와 같이 퇴근길에 오른다. 오후 5시 31분 뉴캐슬의 게이트헤드 롤링로드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앨리스는 상사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다. 오후 5시 45분 앨리스는 이제 막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영국 군인 출신의 마이크에게 주말에 같이 데이트 갈 때 입으려 했던 드레스 사진 문자 하나를 전송한다. 오후 6시 이 문자를 끝으로 마이크는 그녀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다. 오후 6시 30분 앨리스의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 맥신이 집으로 도착하지만 집 문에 시큐리티 도어락까지 잠겨있어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 이 시간대에 집에 있어야 할 앨리스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 뒤편의 벽을 넘고 부엌의 조그마한 창문으로 기어 집으로 들어간 맥신. 들어가자마자 뭔가 피비린내 같은 냄새에 수상함을 느끼고 곧장 냄새가 나는 화장실로 직행. 그곳에서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앨리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다. Please, I've just come back to my flat and the door was locked, so I crawled through the window and my flatmate's covered in blood in the bathroom. Is she breathing? I don't know, I can't look, I'm sorry. Okay, I can't try and stay calm.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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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she's dead! She's dead! Alice! How much blood is there? There's lots, it's everywhere. She was, it looks like she was in the shower. Everything's been knocked over. It looks like she's been attacked. Please help. Things have been tipped over in the bathroom. Yes, and everything looks a mess. Like, she's not breathing. She's actually blue. Please. I mean, knew this was coming. I'd acted an absolute psychopath. Say that again, sorry. She's put in a complaint in about her ex, and she phoned 101 at the weekend to report that he's tried to get in contact and says we're going to do nothing. Now this has happened. Right, who tried to contact her at the weekend? No, she's contacted 101 because she put in a statement about him 2 weeks ago. And About who? Our ex-boyfriend, Harry Dillon. 1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집에 도착하지만 이미 앨리스의 처참한 시신에는 생명의 온기가 꺼진 지 오래돼 보인다. 경찰은 맥신과의 통화를 끝내고 그녀가 언급한 앨리스의 전 남자친구 해리를 곧장 추적. 그날 새벽 4시 30분 에딘버러 군인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해리를 체포한다. 하지만 해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녀를 공격할 이유도 없다며 부인한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데이팅 앱 틴더로 만난 여러 남자들이 있었으며 그 일로 자신은 버림받았고 그중 한 남자들이 아마 그녀를 공격했을 거라며 경찰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앨리스 죽음 6개월 후 총 11일간의 재판과 2시간의 배심원 심의 끝에 해리 딜런은 22년 후에나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판사 폴은 해리의 징역 선고 후 마지막 한마디를 그에게 남기는데 이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게 어떤 일말의 후회나 참회의 느낌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일방적인 진술 만들기에만 급급해 검사의 여러 증거와 불리한 상황 설명에 대응해서 당신이 꼭 흘려야 할 악어의 눈물까지도 잃어버린 것 같아 참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라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럼 정말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정말 해리가 그녀를 죽인 것은 맞았던 걸까? 그녀가 정말 데이팅 앱 틴더로 다른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를 가진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전 남친의 스토킹으로 인한 이별살인이 일어났던 것일까? 다시 그들이 한참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2016년 4월로 돌아가 보자. 2016년 4월 뉴캐슬의 게이트헤드 앨리스의 집. 그녀는 그와 1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해리는 그녀에게 나도 너에게만 집중할 것이지만 너도 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를 강조했고 나는 너에게 100%의 사랑을 주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모든 사랑을 주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가한다. 그 결과 그녀는 직장에서 만나 친해져 같은 룸메이트로 지냈던 맥신을 빼놓고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기로 한다.
그녀가 지금까지 연락해왔던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하는 연락도 해리가 허락해준 타임에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리는 그녀가 뭘 먹는지, 그녀가 뭘 입어야 하는지,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지적, 그녀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와 사귄 후 스트레스로 인해 약 15kg의 체중이 빠지게 된다. 밝고 활기찬 그녀가 해리와 사귄 3개월 만에 매우 내성적이고 어두운 느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친한 친구였던 젠과 앨리스의 아버지 클라이브의 증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녀가 해리에게 이별 통보를 하기 한 달 전 어떤 여성으로부터 페이스북 연락을 받게 되는데 그 연락이 온 여성은 해리와 불과 한 달 전에 만났다 헤어진 여성이라며 소개했고 그녀는 그의 강압적이고 집착이 심한 성격에 무서움을 느껴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 메시지로 인해 그녀는 그와의 이별을 결정했던 것이고 8월 어느 날 그에게 이별 통보 메시지를 보내고 그와의 이별을 시도한다. 2016년 9월 앨리스는 처음엔 그와의 이별을 좋은 방식으로 끝내려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이며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한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들에 속은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다그친다. 말이 통하지 않던 앨리스는 그제서야 초강수를 두게 되어 그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해리는 Please, I can't do it. Alex, please call me back, please. I just want to speak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don't even know if you're getting these voice messages, but please can you call me back? Okay. Please, honey, know me, I don't rea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I'm really lucky, and I just want to know what's going on. Please, just one question on my Snapchat, just answer that, please. (8월에서 9월) 2달 내내 그녀는 하루에 약 150통의 문자와 이메일, 음성 녹음, 영상 파일, 그리고 그녀에게 심지어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관계 사진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앨리스가 그에게 연락을 주지 않자 해리는 군대에서 배운 정보통신 기술로 그녀의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해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9월 중순 앨리스가 같은 영국군인 마이크와 썸을 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 마이크에게 앨리스인 척 그녀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아직도 해리를 못 잊어 돌아갈 것이라는 매우 구질구질한 찐따짓의 전형을 보여준다. (9월 30일) 게이트헤드 앨리스의 집. 그녀의 방 창문에 노크를 하고 가져온 꽃과 초콜릿을 놓고 웃으며 사라지는 해리. I just wanted to give you flowers and chocolates to prove that, no, I don't want to kill you. I'm not intending to kill you. That's all I wanted to do. Killing you is something that I ever thought about. And I will never thought that. So we spoke and you didn't want to speak. Well, you didn't want to call me again. So that's why I decided to come down to give you flowers and chocolates. Now I'm on my way back. If you ever want to speak to me, it'll be good. If you don't, there's nothing I can do. Anyways, sorry for waking you up. Hope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Bye.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이 터진 앨리스는 마침내 경찰에 신고한다. Evening, Northumbria Police. Chris speaking. How can I help you? Hi there. I just need a bit of advice, really, more than anything. So I split up with my boyfriend about 3 months ago. Since then, I know that he's hacked into my Facebook and also my phone. He's been sending me a lot of messages, even though I've asked him not to contact me. And basically, like, just messaging my friends and things. And then tonight, he's well, I had a knock at my door. And well, he'd sent me a message saying I've been in the garden since 5. I had a knock at my door. And then when I went and looked, I've got like a little, you know, the thing that you can look through, and there was no one there. And then it happened again 2 or 3 times. And then he's come round the back, knocked on my bedroom window at the back of my flat, it's the ground floor flat. He's been outside and he's like left some flowers and chocolates on the like outside windowsill, and like he walked off. He's not done anything, but I'm concerned. I've been putting off. Like, my friends have been telling me to call the police. I've been putting it off, but I just feel a bit, like, shaken up tonight, so... Well, it can be classed
as harassment, Yeah, which is a crime. yeah.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매우 잘 들어주었지만 단지 전 애인과 다투는 이별 싸움이라고만 여겨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앨리스의 간곡한 요청으로 경찰은 일명 핀, 폴리스 인포메이션 노리스를 그에게 발행할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영국 경찰이 말한 핀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한 사람에게 접근금지 요청 같은 경찰의 경고통지서 같은 것인데 이 핀은 어디까지나 경고성의 제재였지 전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경찰의 핀을 발급받게 된 해리는 이 일로 자신의 군 상사, 친한 친구들, 가족들까지 그가 앨리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에게 앨리스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질책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해리 본인은 전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10월 7일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해리가 다시 그녀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모든 편지와 너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사진들이라며 작은 소포를 보내온다. 그것을 열어본 앨리스는 다시 한번 소름 끼치며 무서움에 치를 떨게 된다. 그리고 경찰에 마지막 두 번째 전화를 걸게 되는데 Hi there. Yeah, I've been in touch with the police. Somebody's been issued with a pen so that they can't contact me. However, I've had a letter off them. Who was it from? Harry Dillon. So is that who the pin's against, is it? Yeah, yeah. And can I take your name? Yeah, it's Alice Ruggles. It says at the bottom he won't contact, this will be the last I hear from him, but he's said that a lot of times and he never does seem to stop. I'll let him know you want someone to contact you. Yeah, please. Okay. All right, thank you. Yeah, thanks, bye. Thanks, bye. 10월 12일 그날 오후 12시 그는 다시 자신의 BMW 차를 끌고 2시간 30분이 걸리는 자신의 막사가 있던 에딘버러에서 그녀의 집 게이트헤드까지의 여행을 떠난다. CCTV에 찍힌 해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늘 있었던 일 마냥 여유롭게 주유소에 들려 주유를 하고 유유히 그녀의 집으로 떠난다. 오후 3시부터 그녀의 게이트헤드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오후 5시 31분 상사의 차를 타고 집에 내려 귀가하는 앨리스를 지켜본 해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벽을 타고 넘어 그녀의 집 부엌을 통해 침입하기로 한다. 오후 6시 1분 집으로 침입한 그는 그녀에게 널 해칠 생각은 없다며 진정시키지만 그녀는 그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며 나가라며 비명을 지른다. 그런 그녀와 작은 실랑이를 벌인 그는 부엌적으로 침입할 때 몰래 챙겨온 앨리스 집 시카를 꺼내 그녀를 화장실에서 살해한다. 앨리스를 살해한 후 그녀의 폰과 사용했던 칼을 가지고 집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불과 이 모든 일이 6시 2분부터 6시 28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었다. 그리고 6시 30분 퇴근해서 돌아온 룸메이트 맥시는 화장실에서 그녀의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다. Please, I've just come back to my flat and the door was locked, so I crawled through the window and my flatmate's covered in blood in the bathroom. Is she breathing? I don't know, I can't look, I'm sorry. Okay, I can't try and stay calm. Alice! Oh my God, she's dead. 10분 후 도착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맥신의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손톱 끝에서 발견한 DNA를 갖고 심증이 짙은 전 남자친구였던 해리를 수배한다. 그리고 약 8시간 후 새벽 4시 에딘버러의 그의 부대 막사에서 해리를 체포한다. 그의 얼굴에 상처나 있던 누군가의 손톱 자국, 그의 차의 운전대,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손목 밴드에서 앨리스의 DNA가 발견되고 그가 들고 도주한 그녀의 핸드폰에 대한 기지국 신호가 에딘버러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점을 토대로 해 그가 이 사건의 완벽한 범인임을 단 8시간 만에 경찰들이 밝혀낸 것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Okay. Did you murder Alice? No, I did not murder Alice. Do you have any knowledge of this? No, I don't have any knowledge of this. Were you present when this murder occurred? No, I wasn't. 이후 정확히 6개월 후 2017년 4월 재판 중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했던 해리와 그의 변호인들은 다시 진술을 바꾸게 되는데 자신이 그날 그녀를 만난 적도 없었다던 그가 그날 사실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고 침입한 것도 맞지만 그녀와 좋게 대화를 하려 했으며 그녀가 자신과의 대화 중 갑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며 갑자기 칼을 꺼내 자살을 하려 했고 그 행동을 막으려던 차에 사고로 그녀 자신의 실수로 칼이 목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2시간 후
그는 바로 최소 22년을 살아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그 후 바로 그는 억울하다며 항소하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돼 형이 확정된다. 비하인드 스토리. 해리가 앨리스와 교제하기 3년 전 그와 만났던 전 여자친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그는 한 차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었다며 진술한다. 해리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던 이 여성은 그가 한날은 자신을 길거리에서 마구 때리고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대고 끌었다며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경찰에 신고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었다고 회상한다. 즉 뉴캐슬 게이트헤드를 담당하는 노썸부리아 경찰국은 그가 전에 받았던 접근금지 명령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해리는 그녀를 살해한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그녀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약 4시간 동안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는 차 안에서 틴더라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한 여성과 다음 데이트 장소를 고르고 있는 중이었다. 앨리스가 살해당한 화장실에는 혈흔이 엄청났는데 직접 현장을 검시한 경찰관의 진술로는 앨리스는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당할 때 무릎을 꿇린 채 상체가 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목만 들려 총 6번의 공격으로 그녀가 죽임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다시 말하자면 해리는 그녀를 군인이 포로를 처형하듯 살해했던 것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노썸부리아 경찰국은 그녀의 총 2번의 경찰 신고에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 표명을 내고 이 사건과 관계되었던 2명의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명확한 스토킹에 의한 이별 범죄에 대한 조항을 자신들의 규율에 추가하게 된다. 앨리스의 죽음 이후 그녀의 아버지 클라이브와 어머니 수는 그들의 자비로 딸의 이름을 딴 앨리스 러글스 재단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스토킹과 이별 범죄로 고통받는 영국의 여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영국의 의회는 각 도시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율들을 입법화시켜 시행 중이다. Yeah? What I'm saying to you is, you have taken Alice's phone. What have you got to say about that? No comment. So that may suggest you're lying about the altercation with Alice in the backyard. Is that right? No comment. We know exactly what you did. We've been told exactly what happened to her. Sorry, you for 2 days, showing no remorse whatsoever. You said you loved her. You didn't love her. You thought if you can't have her, no one else can have her. How can you do that to someone you love? Because you're jealous, possessive, controlling, stalker, murderer.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